이번에는 6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식이 좀 복잡하지요? 일단은 차수는 몇 차가 되냐면 4차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괄호가 몇 개 있죠? 4개나 있죠. 좀 복잡한 문제인데 중학교 때도 이 비슷한 문제 푸셨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도 1차 곱하기 1차 같은 거 배우셨는데 여기 식이 좀 복잡할 때는 뭐 해야 된다? 그죠? 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1번은요, 사실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왜 여러 가지냐? 자, 일단은 괄호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제일 기본적이겠죠. 두 번째 방법이 치환이 있고요. 하나는 공식이 좀 눈에 보여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1번은 두 가지 버전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보시면 여기는 자, 괄호가 있고 여기는 괄호가 없어서 2차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여기 앞에 있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차항 계수는 두 수의 뭐다 합이고 상수항은 두 수의 뭐다 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간단하게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는 줄여주고 차수는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공통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도 배우셨지만, 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를 중학교에서는 대문자 a라고 주로 뒀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주로 t라고 좀 많이 두거든요. 이 t라고 두는 이유는 여러분들 바꾸다 영어로 뭘까요? 그죠? 트랜스입니다. 트랜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을 바꾼다 그러면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모양을 바꾼다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번역하다 트랜슬레이트.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트랜스에서 우리가 제일 첫 글자 T를 쓰기 때문에 T로 주로 많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A로 놓든 T로 놓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A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A-2에다가 우리가 A 플러스 1을 전개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2차 곱하기 2차가 되면 4차가 됩니다만 차수를 좀 낮춰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A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개를 하시면 뭐가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2하고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A 대신에 그럼 다시 뭐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X제곱 플러스 X를 이렇게 우리가 제곱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를 한 번은 자, 빼시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x제곱의 제곱은 x 4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하고 x를 곱해서 2배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2x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x를 제곱하시면 x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괄호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소구가 되는 것을 살펴보시면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이 없어져서 소구가 돼서 최종적인 답은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답이 나오는 문제가 1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 전개를 해가지고 그냥 풀어도 됩니다만 이렇게 좀 복잡한 식 같은 경우는 뭐 한다고요? 치환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곱셈 공식이 좀 눈에 익어야 되는 공식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x-1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 뭐가 될까요? 그래서 1번의 다른 풀이는 뭐가 되냐면 저기에 있는 살짝 x 플러스 2 하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자리를 살짝 바꿔주겠습니다. 자, 무슨 법칙? 교환법칙. 자,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어떤 공식이냐면 자, 이 공식입니다. a-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공식 기억나시죠? 그럼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된다고 배우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x가 뭐다? a고요. b가 얼마다? 1인 경우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 앞부분이 앞으로 좀 눈에 익어야 되는데 이 부분의 답이 뭐가 되냐면 바로 자, 이렇게 됩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 주시는 것이 1번 풀이가 되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항이 우리가 2개 곱하기 2개니까 4개면 금방 계산이 되겠죠. 자, 1번 자, x 4제곱입니다. 2번 2x 세제곱입니다. 자, 3번 마이너스 x가 되고 4번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답 어떻다? 똑같죠. 자, 그럼 어느 게 좀 간단해 보여요? 그렇죠. 사실 두 번째 풀이 훨씬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하지만 여러분 연습해야지 이거 잘 풀 수 있어요. 왜요? 자, 바로 여기에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은요, 자주 보고 자주 풀어보셔야지 좀 익숙해지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풀이법으로 풀 수 있을 만큼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항이 우리가 4개잖아요. 저거는 중학교 때도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4개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면요. 2개를 묶어서 치환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때 치환은 어떻게 되냐면, 치환은 차수는 낮추고 미지수 개수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앞에 이 첫 번째 풀이처럼 보통은 2차항하고 뭐하고 1차항을 하나로 묶어서 치환하는 것이 차수를 확실히 낮추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라는 우리가 곱셈 공식에 의하면 x제곱 더하기, 자, 그럼 어떻게 되죠? 1차항의 수는 a, b의 합이 되는 거고요. 상수항은 뭐가 되냐면 a,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치환을 할 거니까, 여기에는 a와 b가 어떤 거? 합이 같은 것끼리 우리가 묶어주면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있고 3이 있고 마이너스 4가 있고 5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맺어주면은 이 부분이 같아질까요? 자, 이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얼마다? 1, 이렇게 묶으면 얼마다? 1, 이렇게 되겠네.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3,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4 더하기 5도 1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5 얼마다? 2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를 치환할까요? 자, 앞에 1번하고 똑같았습니다. 자, 문제가 돌아가 버렸네요. 예,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앞에 1차항하고 1차항을 치환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x제곱 플러스 x를 우리가 a라 둘게요. 자, 그럼 이거 푸시면 a 마이너스 6 하고요. a 마이너스 20을 곱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시면요. a제곱 마이너스,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26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곱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2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럼 a 대신에 다시 뭐를 대입하겠습니까? 자, x제곱 플러스 x를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x, 자, 앞에서 우리가 전개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해주시면 x 4제곱이고요. 자, 2배에, 자, 2개 곱하시면 우리가 x 세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x를 제곱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풉니다. 자, 마이너스 26x 제곱이 되고요. 자, 그리고 뭐다? 마이너스 26x가 되네요. 그리고 상수항은 12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동량 계산하시면요. 우리가 3차항까지는 동량이 없고요. 여기 x제곱하고 마이너스 26x제곱이 동량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5x제곱이 되고 1차항은 마이너스 26x, 자, 상수항은 얼마다? 12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확실히 고등학교니까 굉장히 식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 자, 몇 차가 된다? 바로 4차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뭐다? 치환. 자, 그리고 여기서 1번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이 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풀이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7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은 x가 1 플러스 루트 3이고요. y는 1 마이너스 루트 3일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문제죠? 자, 이 문제는 딱 보면 이름을 좀 적어 주셔야 돼요. 바로 무슨 문제다? 자, 식변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xy가 따로 주어져 있지만 합과 곱과 차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식들을 그렇게 변형하는 것을 뭐다? 식변형 문제라고 해요. 자, 특히 x는 1 플러스 루트 3이고 y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면 가운데 부호만 좀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켤레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발을 세는 단위가 뭐다? 켤레제고죠. 한 켤레, 두 켤레. 그래서 오른쪽 왼쪽 신발을 보면 사실 어떻게 돼요? 그렇게 붙이면 똑같은데 방향만 이렇게 반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편하게 켤레 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켤레 관계면 뭐가 좋냐면요, 우리가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루트 3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하면 그죠? 한쪽이 없어져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곱해볼까요? 그러면 곱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합차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어서 1에서 우리가 루트 1의 제곱에서 루트 3의 제곱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빼기 3이 돼서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2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값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x-y 값도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켤레가 좋은 거는 뭐냐면 더하거나 빼면요, 어느 한쪽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빼면 어떻게 되죠? 자, 빼면 1이 없어지고요. 루트 3에서 마이너스 루트 3을 빼주시면 2 루트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딱 보자마자 어떻다? 자, 합과 곱과 차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뭐 하셔야 되냐면 식 변형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죠. 자, 식 변형 공식 이제 외우셔야 돼요. 앞에서 본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얘는요. 자, x 플러스 y를 전체 세제곱한 것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항이 여기가 많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번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3차고요. 자, 그 다음에 풀마풀 기억나시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3xy가 되고 x 플러스 y. 자, 이런 식의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x 플러스 y는 앞에서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y 같은 경우에는 얼마다?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x 플러스 y는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여기는 미리 계산했죠. x 플러스 y가 얼마다? 2라고 돼 있죠. 그래서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나왔네요. 자, 2의 세제곱 8이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3이 6, 6이 얼마다? 12. 자, 그래서 바로 1번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20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xy를 각각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 변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2번 문제 살펴볼까요? 자, 2번도 똑같은 식 변형 공식이에요.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을 계산하라.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됩니까? 자, 분명히 x 마이너스 y를 세제곱한 것에서 나왔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부호가 교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풀, 마, 풀이었죠? 얘는 어떻게 되죠? 마, 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마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x 마이너스 y 값도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해놨었죠? 자, x-y 얼마다? 그죠? 2루트 3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2루트 3의 세제곱에서 자, 더하기 3 곱하기 xy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x-y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2루트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2루트 3 세제곱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를 세제곱하면 8이 되고요. 루트 3을 세제곱하면 3루트 3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가 되냐면 24 루트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고 3이는 6, 6이 얼마다? 12 루트 3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다가 12 루트 3을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된다? 12 루트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식변형 공식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식변형 공식을 외우고 계시면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이때는 이걸 전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나오게 한 다음에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만 이제 다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예, 우리가 다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식변형 공식 외워주셔야 돼요. 자꾸 다음 문제 풀고 싶은가 봐요. 계속 다음 문제로 넘어가네. 그럼 7번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8번 설명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8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 문제 풀 때부터 자꾸 포인터가 8번 문제를 풀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 8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자, 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음 나누는 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두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두 문제의 큰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자, 눈에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는 1번은 여기 x 나누는 식의 1차 함계수가 1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2번 좀 조심하셔야겠죠? 자, 2번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계수가 얼마다? 2입니다. 그럼 이때는 조립제법에서 식을 약간 변형해줘야 된다라고 배우셨거든요.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죠?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건데, 계수와 상수항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을 조립해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개수를 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3차식이죠. 자, 근데 없는 항이 없네요. 자, 그 말은 우리가 3차항은 1, 3차항 개수는 1, 2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1, 1차항 개수는 2, 상수항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중간에 비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0을 넣을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나눴고요. 자, 여기 이걸 0 되는 값을 여기다 적어줬었습니다. 자, 방법은 자, 1 내려옵니다. 곱합니다. 자, 그 다음 더합니다. 자, 곱합니다. 더합니다. 그리고 곱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나머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1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몫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조립제법. 자, 근데 이번엔 좀 조심하셔야 되죠. 자, 이번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방법은 똑같았어요. 자, 3차항 계수 2, 자, 2차항 계수 마이너스 1,
1차 함계수 4, 상수항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여기 적어주는 값이 뭐냐면 여기가 0이 되는 값이어서요. 뭘 넣어주셔야 되냐면 2분의 1을 적고 시작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2가 되고요. 자, 곱하면 1이 되고요. 더하면 0이에요. 자, 그리고 곱하면 0이 되고요. 더하면 4가 됩니다. 자, 곱하면 얼마다? 2가 돼서 자, 두 개를 더하면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근데 이 부분이 몫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거를 조립제법을 식으로 나타내는 걸 배우셨어요. 그 식으로 나타낸단 말은 A는 BQ 더하기 R 형태로 나타내는 거 맞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자, 요 식만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보통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조립제법 처음에 유도할 때는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4 더하기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식으로 고치니까 이게 x-2분의 1로 나눴지 2x-1로 나눈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어떻게 했다? 2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2를 곱하면 여기서 2로 뭐 했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식으로 굳이 고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몫으로 나오긴 했는데 여기는 개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2기 때문에 여기는 몫을 뭐로 나눠준다? 예, 2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얼마가 됩니까?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다? 우리가 1이라고 푸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조립제법 정말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립제법을 배우는 이유는 좀 이따 인수분해가 이 다음에 최종의 목표였고, 인수분해를 배우는 이유는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조립제법으로 푸는 게 나오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이번에 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다항식을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몫과 나머지가 주어져 있대요. 그럴 때 이런 다항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다항식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두시면 되냐면 A라고 두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A는 BQ 더하기 R 기억나시죠? 그래서 A란 식을 B란 식으로 나눴다. 그러면 뭐와 뭐가 생긴다? 몫과 나머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장을 그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다항식 얘를 그럼 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A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뭐로 나눴어요? 자, 어떤 다항식으로 나눴는데 우리가 A라고 뒀지만 우리가 A는 BQ 더하기 R에서는 B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로 나눴다? A로 나눴대요. 자, 그러면 뭐가 생긴다? 몫이 생기는데 이 몫은 반드시 나누는 식하고 곱하셔야 되고요. 자, 뒤에 뭐다? 나머지 우리가 더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식의 주인공은 그럼 누구죠? 네, 바로 A예요. 그래서 우리 A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을 왼쪽에 둘게요. 자, 수학에서 기준은 어느 쪽이다? 왼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살짝 두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죠?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자, 플러스 16이라는 뭐가 더해져 있다? 상수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 더해져 있는 것을 살짝 어떻게 한다? 그렇죠? 우변으로 이항을 하셔야겠죠? 자, 이 문제는 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x 플러스 3을 우리가 곱하시면 되는, 그러니까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만 아직 인수분해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A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걸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럼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네. 하나는 뭡니까? 직접 나눗셈. 하나는 뭐다? 조립, 제법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두 가지로 다 해볼까요? 복습 삼아서.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를 나눠요. 자, 뭐로 나누죠? x 플러스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x제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뭐다? 3x제곱 이렇게 되고 자, 빼죠? 자, 빼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뭐다? 2x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뭘 곱할까요? 자, x 곱할까요?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뭐다? 3x가 되고요. 자, 뺍니다. 그럼 빼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여서 자, 나머지는 얼마다?
0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태가 지금 뭐가 됐냐면 나누어 떨어진 경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의 정체는 뭐가 된다?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풀이법. 자, 뭐를 이용한다고요? 조립제법.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개수 떼겠습니다. 1,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죠. 자, 그러면 뭐로? 자, 여기 0 되는 값을 대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 자,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얼마다? 5. 자, 곱하면 얼마다? 15. 나머지 0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몫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가 뭐다? 현재 1차원 계수가 1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바로 몫이 된다고 배웠어요. 자, 그래서 A는 이때도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9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을 세워서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전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도전!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62이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38일 때 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한번 구해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도형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참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이 뭐죠? 그죠? 직육면체입니다. 자, 이때 모든 모서리라고 했으니까, 자, 직육면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죠? 가로, 그 다음에 세로, 뭐다? 높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배우셨어요. 자, 일단 건널비 어떻게 되죠? 자, 직육면체는 우리가 면이 몇 개가 되냐면 바로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볼게요. A 곱하기 B니까 이 부분이 뭐다? AB면 이 뚜껑 부분. 자, 밑면이라고 부르죠. 자, AB가 2개가 나와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B 곱하기 C니까 BC인데요. 여기 있는 것도 뭐가 된다? B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면 보겠습니다. A 곱하기 C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면이 AC고요. 뒷면이 또 AC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제 AC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보냐면요. 제가 순환꼴이라고 본문에서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A 다음에 B 오고 B 다음에 C 오고 C 다음에 다시 A가 오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순환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AB도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BC도 2개 있고요. 자, CA도 몇 개 있다? 2개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계산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다? 건널비가 됩니다. 이거는 조금 공식처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널비는 바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몇 배다? 2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힌트가 어떻게 되죠? 여기 60이래요. 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얼마다? 그죠? 3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38이랍니다. 그런데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여기서 대각선이란 말은 요 길이가 바로 대각선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요 대각선은 그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 자,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보조선 어떻게 그을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하나 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밑면의 대각선이고요. 자, 여기는 밑면의 대각선과 여기는 높이가 무슨 관계가 되냐면 90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 지금 비스듬하게 그려져서 그렇지만 실제로 직육면체는 면이 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이기 때문에 무슨 정리해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부분의 길이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걸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C고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돼요. 뭐 어떻게 되죠? 그지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걸 x라고 둔다면 x 제곱은 바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전체 제곱에다가 여기는 c도 뭐다? 제곱을 해주는 것이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럼 여기는 루트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x는 길이기 때문에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야 됩니다만 이때는 뭐가 되냐면 바로 대각선의 길이는 이것도 공식으로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루트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입니다. 그래서 직육면체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가 나오는데요. 자, 그 각각의 제곱에서 뭐다? 루트를 씌워준 것이 바로 대각선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두 가지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가 현재 얼마라고? 자, 루트 38이라 주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바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얼마다? 38이다 라고 하는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글로 되어 있는 것에서 두 가지 힌트를 구해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을 물었어요. 그러면 모든 모서리 길이는 어떻게 될까? 자, 직육면체의 모서리 모두 몇 개입니까? 12개. 왜냐하면 A도 몇 개? 4개, B도 몇 개? 4개, C도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서리 합을 물었죠. 그래서 모서리 합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A도 4개, B도 4개, C도 4개가 되기 때문에 뭐로 묶어낸다? 우리가 4로 이렇게 묶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뭘 구해야겠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셔야겠죠. 자, 근데 힌트가 뭐가 주어져 있죠? 우리가 두 가지 힌트 구해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얼마다? 그죠? 여기 보면 31이라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다? 그죠? 38이라는 우리가 두 번째 식을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구해주시면 4배하면 바로 답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요 3개.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들어갈 공식은 이겁니다. 자, A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자, 여기서 2배로 묶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제는 중단원 학습 점검이기 때문에 공식은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나와있네. 얼마다? 그죠? 38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 AB 더하기 BC 더하기 C 우리가 31이었기 때문에 구하시면 6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하니까 답은 좀 간단하게 나오네. 100이지요. 그래서 원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이지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만 여기서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다?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얼마일까요? 그죠? 이때 우리가 모서리 합은 요 10의 몇 배다? 4배가 되는 4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직육면체의 성질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여기서 공식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요것 좀 외워주세요. 자, 건널비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죠. AB 더하기 BC 더하기 C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자, 이 공식은 뭐죠? 직육면체의 뭐다?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1번 살펴보겠습니다. 11번은 여기 있는 수의 값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식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복잡한 수의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도 곱셈 공식이나 이 수분의 제일 뒷단원이 뒤에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수가 좀 복잡하게 주어졌을 때 이걸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이용하셔야 되냐면 식을 이용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 눈에 잘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101의 세제곱입니다. 자, 거기서 100 더하기 1, 그 다음에 1001 빼기 100이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주인공이 누굴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100이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101의 세제곱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렇죠. 100 더하기 1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그러면 100 더하기 1은 그냥 있네. 그죠? 그 다음에 1001을 좀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1은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 더하기 얼마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뭐 했다? 100을 뺀 건데 순서를 살짝 바꿔주겠습니다. 아까 주인공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0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있는 만 더하기 1 빼기 100을요 만 더 빼기 100 더하기 1이라고 고치면 눈에 좀 보여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100 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100이 주인공이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모양 고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이 어떻게 되냐면 100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눈에 좀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살짝 100이 주인공이니까 자, 100을 뭐라고 하겠다? 그죠? X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1의 세제곱. 자, 여기 X를 안 두고 바로 푸셔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식이 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익숙해요.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눈에 좀 보이시나요? 자, 바로 여기에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거 우리 앞에서 좀 풀었었어요. 이거. 자, 이건 어떻게 된다? 무슨 공식을 이용한다?
a 더하기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의 공식을 이용하는데 여기에 뭐가 되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죠? x가 a고요. 1이 b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하시면 x 세제곱 플러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1을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자, 저거는 이 공식이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요거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하시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x 세제곱, 다행히 여기 1이니까 계산이 좀 편하네요. 자, 뒤에는 3x 제곱 플러스 뭐다? 3x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게 없어지네요. 그죠? 자, 그래서 뭐만 남냐면 3x 제곱 더하기 3x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죠? 우리가 x 제곱은 얼마다? 많이 되는 부분이고 x는 얼마가 된다? 100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100입니다. 이거 잘 안 적히네요. 자, 그러면 지워서 밑에다 쳐볼게요. 자, 이 문제는 그러면은 3 곱하기 100 더하기 3 곱하기 만 더하기 3 곱하기 100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3만 30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거는 답은 이렇게 됩니다. 3만 300. 그래서 우리가 수가 좀 크지만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전자계산기 두드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드시겠지만 일단 뭐 하셔야 된다? 곱셈 공식 기억하셔서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단원 학습점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